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 원장입니다. 최근 경매 물건들 중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량진 3구역에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이게 건물만 나왔습니다. 이게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매각에서 나온 건데 감정 가격이 2,90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여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량진 3구역의 경우에는요. 피만 해도 뭐 8억, 9억, 높은 금액의 경우는 10억까지도 호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가로 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 구역 내에서 건물만 2,900에 경매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 낙찰받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동주택을 입주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물건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사건 번호 중앙 2021 타경 3138이고요. 감정평가금이 2,961만 830원. 굉장히 저렴하죠. 네. 자, 보시면은 107.45제곱미터 약 32평 정도 되고요. 원래 매각길이 10월 11일 예정이었는데 매각길 현재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요거 제가 종종 설명드렸는데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법원을 통해서 경매로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배당받기 위해서 신청한 경매로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감정평가서 보시면은요, 해당 물건은 건물만 매각이 되는 거죠. 2,650만 830원. 그리고 제시의 건물 309만원. 이렇게 합해서 2,961만 830원에 감정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면요. 토지는 66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바로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 소유 토지인 거죠. 이렇게 재개발 구역 내에서 타인 토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에 건물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재개발 건축물들이 있죠. 자, 3구역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요. 현재 포스코 건설에서 사업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만 3,068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30층 총 1,012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비는 2,95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단지명으로 포스코 더 하이스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조감도입니다. 네, 포스코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은 거실, 현관, 주방, 욕실 등에 모두 독일, 이탈리아 등 프리미엄 외산 자재 및 기구가 제공되고 발코니 확장, 중문이 시공된다고 합니다. 빌트인 냉장, 냉동고,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광파오븐 등 LG 오브제 컬렉션 또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제품 일체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노량진 3구역 재개발은요, 조합원 수 588명, 2017년도 12월 29일 조합 설립인가, 2021년도 2월 26일 사업 시행인가, 2022년 4월 시공사 선정, 아직 관리 처분기 인가 전이기 때문에 조합원지는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현재 가능하고요. 조합원 예정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5억 7,500, 전용 84가 7억 8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그 건물을 낙찰 받게 되면은 종손 평가금액 여기다가 추가 분담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종전 평가 금액은 워낙 적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아직 분양 신청 기한은 아니지만 요 분양 신청을 5구로 신청하든 8사로 신청하든 요 금액 그대로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싼 거죠. 자, 그러면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만 소유했을 때 분양 자격이 주어지느냐, 요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시면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와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거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분양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노량진 3구역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하더라도 분양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거 있습니다. 바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시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토지와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입주권 하나 주는 건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입주권 주게 되면 두 개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사업성이 악화가 되죠.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분리되는 이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구조례에 적용되느냐, 신조례가 적용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이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신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분양 자격이 각각 주어지지만 권리 산정일 기준 이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하게 되면 분양 자격은 하나만 주어지는 거죠. 이걸 악용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구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면 2003년 12월 30 그 이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분양 자격을 각각 주는 겁니다. 그런데 노량진 3구역의 경우는 구조례가 적용이 되죠. 구조례가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2003년 12월 30 이전이냐 이후냐 토지 건물 소유 이 분리 시점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9년도 2월 27일 날 동작구 소유로 이전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작구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건물 등기를 보시면은요, 2003년 10월 20일 구조례가 적용되는 2003년 12월 30 이전에 김 씨와 이 씨로 소유권이 달라져 있죠. 동작구와 이렇게 개인 명의로 구조례 적용 전부터 소유자가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분양 자격, 건물에 대한 분양 자격 각각 주어진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세 번째는요, 해당 그 경매로는 이 건물만 매각하는 게 건축물장 보시면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분양 자격을 갖느냐,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을 받느냐, 상가를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이런 근린주택이라고 하죠.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상가를 선택해서 입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요, 주택도 입주권을 갖고 상가에 대한 입주권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매로는 이 건물의 경우에는 워낙 권리가액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주택도 신청하고 상가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주택을 입주권을 받느냐 아니면 상가 분양권을 갖게 되느냐,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관련된 내용은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이죠. 상가가 아니라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인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자, 이거 주공으로 사고하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이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죠.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이거 해당이 안 되죠. 이건 건물만 매각으로 나온 거니까.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립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의 현재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가 있는데, 건축물장 보시면 현재 1층 용도 점포 1층 일부와 2층 전체가 주택으로 근생과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85년도 6월 29일 날 특정 건축물 준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이었다가 이때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허가 건축물을 일반
허가된 건축물로 변경시켜준 그런 사항이 표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해당 건물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 있고 주택 부분 면적이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의 어떤 심사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상가와 주택을 혼합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 자격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합에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사안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분양 자격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상가로서 분양 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가로서 분양 자격 취득할 때는 또 어떤 요건들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조 보시면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 기준 이렇게 돼 있죠. 부대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상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2항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 이 분양 건축물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당 사항이 없죠. 자, 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이자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는 경우 3순위부터 해당이 되네요. 3순위. 보시면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물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근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순위가 되는 겁니다. 4순위. 요 사업자 등록을 필요하지 않았지만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 분양받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 해당되는 조건의 경우는 5순위, 6순위로 순위가 조금 밀려요. 그래서 상가를 분양 자격 받는다 그러면 어떤 좋은 입지, 요거를 상가로 분양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분양 가격이 워낙 종전 자산평가 금액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알아본 겁니다. 네, 그래서 상가와 주택을 혼합된 형태의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종전 권리가액이 워낙 낮아서 조합에서 이 소유자에게 과연 공동주택 분양 자격을 줄 거냐 아니면 상가 분양 자격을 줄 거냐 아니면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조합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체크포인트.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이게 가장 기본으로 확인돼야 되는 사항이죠. 현재 소유자 세대원을 포함해서 이 동일한 정비 사업구역 내, 다시 말하면 노량진 3구역 내 다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지 않은지, 다주택의 경우는 다물권자로서 입주권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조합사무실에 문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정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게 사실 정당한 거죠. 낙찰 받고 나서는 어떤 정보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낙찰 받기 전에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정보 요청에 대해서 어떤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경매 물건으로서의 권리 분석. 이게 마지막 단계죠. 자,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인 경우는 사실 대부분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합니다. 어차피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고 또 어쨌든 이거는 상가주택을 선택해서 받거나 어쨌든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리스크는 없는 건데 경매 권리 분석에서 정말 아주 유의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거든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위해서 봐야 되는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물건 명세서인데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2005년 3월 18일 압류 등기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점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분들 뭐 인수한다 하더라도 인수해야 될 임차권 자체가 워낙 금액이 낮아서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뭐 한 사람은 전입이 안 돼 있고 한 사람은 전입이 되어 있는데 말소 기준기보다 늦어서 모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자, 여기 먼저 여기 보시면요. 비고란 국공유지 동작구 소유 소재하는 건물이며 제시의 건물 포함 매가 무단 증축으로 건축물 지정상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 이렇게 되죠. 노량진 3정비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내 지은 건물은
2021년도 3월 사업 시행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합원 지유, 수분용권 여부, 승계가능 여부는 동작구청 조합의 확인 요함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특별히 다 확인된 사항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 갑구 19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상속을 받았다가 이 상속받은 두 명의 지분권자가 각기 다른 제3자들에게 매매하거나 또 상속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복잡한 소유권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김모 씨 지분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이미 2005년도에 압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모 씨 지분 압류된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는 과정 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이 되죠. 매매 이야기에서 2020년 12월 17일 날 최모 씨에게 44분의 27이 가등기로 이루어졌었죠. 그랬다가 요 최모 씨의 가등기가 또 매매로 인해서 이전이 됩니다. 2022년 6월 3일 날 가등기권자 이모 씨. 따라서 이 가등기는 아까 최선순위 동작구 압류 등기보다 후순위 가등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최선순위 말소 기준기 후순위로 설정된 가등기의 경우는 매각으로 말소가 원칙이죠. 그런데 물건명세서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물건명세서가 법원에서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110조와 111조 보시면 합의에 의한 매각 조건의 변경이라고 있어요. 최저 매각 가격 외 매각 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또 111조 보시면 직권에 의한 매각 조건의 변경입니다. 거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료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최선순위 압류 등기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가등기지만 법원에서 합의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매각 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등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각으로 말소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토록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 경매물건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거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요. 이 가등기권자가 언제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의 효력이 소급해서 바로 최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할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갖고 가게 되거든요. 이게 44분의 27에 해당하는 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해당 경매 사건은 이 소유권 전체에 대한 매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체를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받고 1억의 매각대금을 납부했다 할지라도 이 44분의 27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자가 본등기하게 되면 44분의 27 이 지분이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받은 분은 이 소유권 중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4분의 27 그 나머지 지분 44분의 17 지분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1억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사실은 싼 거죠. 만약에 전체를 1억에 낙찰받았다면 44분의 17 지분이라 하더라도 1억에 낙찰받으면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신청 기간까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요. 대표 조합원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등기를 한 그 가등기권자와 내가 합의해서 대표 조합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이 완성돼서 보존 등기 될 때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각각 지분 형태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과연 이것도 큰 손실은 아닌 거죠? 바로 이게 소유권 일부를 가등기에서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대신 저렴하게 낙찰받아야죠. 이거를 고가에 낙찰받았다가 만약에 그 44분의 27 지분권자가 본등기에서 갖고 가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표 조합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또 이때 합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대표 조합원 선임하지 못하게 되면 역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현금 청산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남아있는 단계들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토지가 동작구 소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불화받는 방법도 있죠. 불화.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동작구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됐을 때 소유권을 이전 받아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종전 자산 평가금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화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 온전한 단독 소유권일 때는 나 혼자 의사로 결정할 수 있지만 44분의 27 지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 지분권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화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작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해주는데 1년에 약 한 1,000만 원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연 단위로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단독 소유일 때는 단독으로 납부해야 되고요. 44분의 27분에 해당하는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갖고 가게 되면 지분 비율대로 변상금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대출 안 됩니다. 이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는 대출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5천만 원, 뭐 8천만 원 낙찰받으면 부담은 없지만 이거를 억 단위로 높이 낙찰받게 되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찰하실 때는 입찰 가격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쓰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과연 얼마에 낙찰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은 관련된 또 검토할 법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좀 길었고 복잡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곧 구독자 수 5만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구독자 5만 그리고 10만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개강하는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수업 옥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라이브 방식으로 생동감 있는 온라인 수업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카페 회원, 또 기수강생분들 쿠폰 적용하시면 저렴하게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 클릭 통해서 옥수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강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